선을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 이렇게. 봐봐요, 소리. 맞죠? 느낌 오죠? 자, 이래서 선은 그린다가 아니고 친다예요. 네, 손을 친다. 손을 치는 거예요. 세로선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쳐요, 이렇게. 자와의 마찰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스피드가 이 정도 나요. 자, 그리고 자, 수평선은 I자가 그리고 그 다음에 수직선은 이제 삼각자가 그릴 거 아니에요. 손잡이가 있어서 삼각자가 좋은 거예요. 그냥 일반자 쓰지 마시고 반드시 손잡이.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자, 평면, 1교시부터 얘기하면 1교시에는 이제 배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분석존이 있죠. 2교시는 평면이죠. 3교시는 단면, 구조. 그죠?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굵은 선과 얇은 선, 굵은 선과 얇은 선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굵은 선에 대한 부분은, 굵은 선은 0.9로 쓰시라고. 네, 굵은 선을 0.9,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0.5로 쓰시라고요. 네. 자, 굵은 선을 0.9로 쓰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그 도면에 그 강약을 줘서 그 도면의 가독성을 높이고 도면이 좀 더 체계화돼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선과 얇은 선 두 가지는 일단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좀 못 그려도 잘 그린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면 굵은 선으로 그려야 될 게 뭐냐면, 배치에서는 건물 외곽선이죠. 건물 외곽선. 건물선이에요. 자, 건물선을 0.9로 그리면 나머지 선들은 다 0.5로 해버리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겠죠.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선하고, 그 다음에 분석존이에서는 역시 건물선이죠. 건물 외곽선. 네, 단면도 있고 배치도 있는데 건물에 대한 외곽선. 그죠? 외곽선. 그 부분만 굵은 선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인면선으로 그리면 돼. 네. 평면에서 뭐가 있죠? 평면에서는 골조선이잖아요. 그쵸? 기둥하고 골조선이겠죠. 얘네들을 굵게 빼주면 나머지는 다 얇은 선을 해버리면 돼. 저절로 알아서 도드라진단 말이에요. 3교시 단면은 뭐예요? 당연히 골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단면을 예를 들면 처음에 0.5 가지고 레이아웃을 다 한 다음에 디멘전까지 다 매기고 그 다음에 골조선 그릴 때 0.9로 바꿔서 그리시고, 그게 끝나면 골조가 싹 빠지면 그 다음에 다시 0.5로 바꿔서 나머지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글씨까지 전부 0.5로 다 가능하거든요. 자, 0.5 하나만 가지고 그리는 사람도 있고 0.7만 가지고 그리는 사람도 있고 0.9만 가지고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데, 샤프가 뭐예요? 일정한 두께를 뽑아주는 게 샤프잖아요. 기능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그걸 쓰면 돼. 네, 그냥 그걸 쓰면 돼, 편하게. 그러면 내 악력만 조절해서 하면 되잖아.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자, 건물선을 그린다고 할 때는 보세요. 0.9라고 했지 않습니까? 0.9는 선이 처음과 끝이 0.9는 선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 가정 전제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선하고 두 번째 선은 차이가 있어요. 어디에서 차이가 있어요? 시작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선이 이렇게 나와줘야 돼. 처음과 끝이 같게 나온다는 전제야. 이게 0.9야. 이 전제가 안 되면, 아까 왜 굵은 선과 얇은 선을 쓰는 이유는 대비를 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비가 안 일어나요. 얇고 굵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도망가지가 않다고. 그래서 요령은 처음에 나갔다가 다시 왔다가 딱 끊어주면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처음과 끝이 마치 점을 찍은 것처럼 두께가 일정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뭐죠? 그 홀더 쓸 때도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처음과 끝이 같게. 왜냐면 점을 찍으면 선이 뭉개지면서 두께가 빠져나오죠. 네. 그냥 가게 되면 힘이 없어서 처음에 얇게 갔다가 나중에 두꺼워지니까 얇고 두껍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찍었었다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자신이 없으면 갔다가 다시 와서 그 지점에서 다시 밀어버려요. 이렇게. 그럼 선 두께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어느 정도 전제가 되면 이제 처음에 딱 할 때 힘을 좀 적당히 세게 네. 눌러서 한 번에 그려도 이제 처음에 네. 선이 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 좀 찢어지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 음. 자, 그래서 선을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는 그럼 어디까지 힘을 줘야 되느냐? 그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갈 때 이쪽 그 내가 진행하려는 방향 역방향으로 기울여가지고 얘를 파고 들어가는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네. 그 순방향으로 같이 기울여 버리면 안 되고요. 네. 네. 역방향으로 얘를 눌러주면 파고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눌러주면은 제 두께가 다 나오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야지. 아시겠죠? 수직선도 마찬가지겠죠. 수직선도. 자, 굵은 선을 그릴 때는 수평으로 갈아요. 수평으로. 사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부러지거든요. 수평으로 갈아요. 단면이 0.9가 다 나오게. 아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끊어준다고요. 왜 삐침을 하냐면 그게 점이나 똑같은 거야. 삐침을 하는 이유는 점이랑 똑같은 거야. 점 찍고 밀고 점 찍고 떼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밀고 삐침을 딱 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일정하게 제두께가 다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된다는 가정하에 우리 하는 거예요. 0.5는 어때요? 0.5. 이 봐봐요. 세게 누르고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죠. 세게 누르고 있는데 지가 알아서 얇잖아요. 지가 알아서 얇잖아요. 0.5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죠. 자, 이 대비를 이용해서 도면을 그리자. 그죠. 자, 얘가 건물선이면 얘는 뭐예요? 5개 공간.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골조선이면 얘는 뭐예요? 인면선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0.9로 다시 이번엔 이렇게 갈았어요. 옆으로 갈아요. 뾰족하게 만든다는 거죠. 옆으로 갈아요. 어때요? 얘도 얇은 선 빠지죠? 네? 얘도 얇은 선이 빠지잖아요. 어떻게 쓴 거죠? 아니 이거는 이제 0.9. 그 0.9고 얘도 0.9, 얘 0.5인데 비슷하죠? 네.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로도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0.5처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돌려야 돼. 이렇게요. 그죠? 그럼 0.5를 샤프로 쓰는 게 낫겠네요. 0.5처럼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0.9를 가지고. 이건 0.5거든요. 0.5예요. 보세요. 이건 뭐예요? 한 번 왔다 가는 거죠? 한 번 왔다 가면 얘가 두꺼워져요. 얘 지금 현재 0.7 정도 나왔을 거예요. 0.9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게 0.5밖에 없어. 근데 0.9를 하고 싶어. 그러면 할 수 없어. 왔다 가면서 약간 그 부분을 갖다가 파고드는 거야. 자, 자가 뜬다. 네. 무슨 얘기냐면 갔다가 올 때 얘를 파고들어서 나오면은 두껍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불편한 게 왔다 가야 되잖아. 그렇죠. 왔다 가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럼 뭐하러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두껍죠? 얼마나 두껍게 가능해요.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자꾸 들어간다. 그래서 얇은 거는 얇은 것대로, 굵은 거는 굵은 것대로 그냥 쓰자 이거죠. 자 보세요. 처음에 이게 힘을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둥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를 아무리 세게 누른다고 해도 처음에 얇아져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갔다가 와요. 갔다가 와요. 그 다음에는 이미 갈렸잖아.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가도 돼. 갈렸잖아. 대신에 이 펜을 돌리면 안 되겠지. 그냥 갈린 대로 그대로 써야겠지. 이거요. 그냥 나오죠?
두께가 그냥 나온다. 보이죠? 예. 제 두께가 그냥 그대로 나와요. 왜냐하면 갈렸기 때문에. 처음 했을 때는 얇으니까 처음에는 갔다가 다시 와서 이거를 한두 개만 선이 그렇게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냥 밀어버린다 이거죠. 아시겠죠? 네. 선 그리는 요령. 자, 그래서 골조를 그린다 라고 했을 때요.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건물 외곽선을 이렇게 그릴 거라고 가정하고요. 자, 근데 가선을 걷어. 가선을 긋고 이 건물의 외곽선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 갈았죠? 이렇게 갈아요. 수평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크로스를 시키는 거야. 응? 뭐야? 이렇게. 자, 한번 갈렸으니까 이제 펜을 돌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고각도로 그대로 미는 거예요. 그러면 두께가 변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자, 선이 이렇게 다 교차했잖아요. 그죠? 교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건물선이야. 배치의, 예를 들어 배치의 건물선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파라페 선을 그리잖아요. 그죠? 파라페 선을 그릴 때는 힘 빼고 가볍게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퍽퍽 지나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봐요. 좀 과하죠? 일부러 좀 과하게 하고 있어요. 자, 가선을, 아니, 좀 파라페 선을 과하게 좀 보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파라페선이 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이 진한선이고, 진한선 옆에 두 줄가 있죠? 벌써 명시성은 얘가 다 차지한 거야. 그래서 선을 이렇게 팍팍 지나가. 이래서 선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게 정확하게 한다고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갖다 대고,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얼마나 느리겠어요. 맞추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팍팍 지나가요. 이렇게 그려져야 도면이 멋있어요. 그죠? 자, 5개 공간을 그린다 쳐. 5개 공간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가선을 쳐놓고요. 예쁜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얇은 선 0.5로 바꿨잖아. 얘는 얇아도 괜찮아. 얇아도 그냥 힘줘서 그냥 그대로 그리면 0.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한 번에 가는 거니까요. 그죠? 네, 이렇게 그려져요. 자, 속도, 소리. 그죠? 속도와 소리를 느껴보시라고요. 이 정도 스피드로 그려야 돼요. 이걸 못 보면 자기가 그리는 게 빠른지 느린지 몰라요. 근데 빨리 그리는 사람 속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글씨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자, 봐봐요. 자, 글씨를 쓰기 위해 두 줄 치잖아요. 글씨가 가운데 하나 정도 들어가는 거는 그냥 여기서 그냥 쳐버리면 돼. 근데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단면 같은 경우는요. 단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지를 또 뽑아가지고 재료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뽑아 놓잖아요. 그렇죠? 간격도 비슷하게 빨리빨리 이 정도 스피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글씨가 몇 개 안 들어가는 배치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 먼저 써요. 가운데다가. 네?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이거는 0.9였고요. 0.5로 0.5로 살짝 갈면 글씨가 붓고 나올 수 있죠.
썼죠? 그러면 글씨를 쫙 썼잖아. 그럼 거기다가 이제 두 줄을 긋는 거예요. 긋는 이유는 이게 뭐야? 글씨를 좀 잡아주는 느낌도 있지만 이게 그 선의 밀도가 아무래도 밀도가 올라가겠죠? 거기 좀 집중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두 줄을 쓰긴 쓰는데 나중에 써. 두 줄을 치는 게 나중에 한다고요. 글씨를 먼저 쓰고. 그 이유는 글씨 쓸 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중앙에다 내가 쓰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심마당, 그죠? 안마당, 그죠?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휴게마다. 네, 휴게마당. 잔디 광장. 진입 진입마당. 썼잖아요.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치가 만약 같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빨리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하겠어. 이게 익숙해지고, 가성도 네, 짝짝 이게 익숙해지고 막 그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지겨울 정도가 되면 네. 얼마나 빨리 하겠냐. 상상 초월이죠. 네. 사람들은 이거를 그리면서 그 다음에 뭘 할지를 또 생각을 하죠. 자, 손으로는 그리면서 머릿속은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선. 한 6m, 7m 정도 되게 그렸는데 작은 거는 2m, 3m짜리가 있겠죠? 동선. 네. 좀 넓은 거는 뭐 1.2m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동선에다가 해치를 넣으라고 그러잖아. 해치. 해치를 넣는데 언제 이걸 이렇게 하고 있겠냐고. 언제 이렇게. 그죠? 언제. 해치 이쁘게 넣는다고 점수 더 많이 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얘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요. 제일 안 좋은 거는 이거야.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네. 선은 딱딱 멈춰줘요. 근데 이 정도는 해치를 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해치를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자, 이거는요. 하면서도 좀 촘촘하게 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훨씬 나아. 보통 자대고 하시는 분 막 이렇게 해치를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선인데 뭐 1cm씩 넣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아주 보기가 안 좋아. 그래서 누가 이렇게 시켰나 보죠. 동선을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그런데 해치의 표기 방식에 이렇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일단 좀 맞진 않아요. 이걸로 해서 점수가 별로 안 깎인다. 그래서 이렇게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시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건 좀 맞지가 않아요. 네. 일단은 지문대로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삼각형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만약에 화살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출입구에 대해서 이것도 뭐 감점 얼마나 하겠어라고 한다면 규칙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라는 게 표시가 이렇게 뭐 주출입구는 색깔을 칠하고 부출입구는 그냥 빈 공간으로 삼각형 하세요라고 법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해주는 거지.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으로 하되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다른 쪽에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해치하느라고 시간 방해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한다. 뭐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정했다고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시키는 대로 하자. 그 얘기죠. 자, 이 해치에 대한 관계, 이게 프리핸드가 자신이 없으면 좀 넓은 거에서 연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넓은 거에서 연습하다가 좁은 거로 들어가면 되게 수월해집니다. 자, 1cm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넓은 걸 갖고 내가 해야 돼. 그러면 신경 쓰지 않으면 잘 안 되겠지. 그런데 꼭 참고 여기서 연습 한 번만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짧은 거는, 좁은 거는 쉽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연습을 여기 넓은 데서 하라고. 넓은 거에서 하고 이제 작은 거는 착착착착착 들어가는 거야. 대신에 끝이 날아가지 않게끔.
써주시면 돼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분석 종이에 단면을 그릴 때, 자, 분석 종이에 단면을 그릴 때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집안에 대한 선을 두껍게 잡아주시고, 집안에 대한 거 잡아주고, 얘를 연결해서 집안에 대한 거를 정확히 규정을 해주시고, 선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아주 기본이에요. 레벨을 딱 써주는 거죠. 플러스 2.0,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 2.0 이렇게 돼 있다. 주변이 채광을 하려면 그 내 땅이 낮으면 낮은 데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 삼각형, 크로스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에 동그라미를 딱 쳐서 여기서부터 진행이 된다 라는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선을 거기서 채광에 대한 거를 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선의 끄트머리에는 화살표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윗뚜껑이 정해져 있으면 편하다 이거지. 가로구역별 최고나 건축물 최고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편하다 이거죠.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적당히 빼는 거야. 자, 근데 있으면 내가 여기를 갖다가 규정하기가 좋겠죠? 선의 높이 부분을.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끝부분을 띄지 말고 눌러서 기울여서 탁 끊어주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각도를 피지 말고 그대로 중간 지점에다가 화살표를,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기울기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작지만 선이 다 오버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선이 어떤 선이다 라고 하는 게 들어가 줘야 되죠. 네, 요거는 왜 글씨를 먼저 안 썼냐? 위치 잡아야 되니까 얘는 위치 잡느라고 먼저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기준 레벨, 어떤 기준 레벨인지를 써줘야 되니까 이렇게 자리 잡느라고 얘는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채광 이쪽권 사선 지향. 그래서 요 두 줄 사이를 타고 가면서 글씨를 써주면 되는 거죠. 여기는 채광 기준 레벨. 그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선 하나 들어가고 기준 레벨에 대한 언급, 기울기에 대한 언급, 그 다음 명치 세 개가 세트로 들어와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법적인 제한선은 다 이렇게 점선으로 하는데 작은 점선이 아니라 긴 점선이야. 긴 점선. 네. 여기 위에 여기 해놓은 이 부분도 가로골표 최고 높이 이 부분도 긴 점선으로 지금 했죠. 긴 점선으로 충분히 쫙쫙 뽑아 놓으세요. 어차피 선 그으면서 가선이잖아요. 쭉쭉 뽑아 놓는 거예요. 왜? 선이 모자라면 진짜 보기가 안 좋거든. 그죠? 그래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얘는 분명히 지문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20m라는 기준이 있을 거고 반드시 레벨로 환산해 놔야 된다고 했잖아요. 플러스 20.0 해서 레벨까지 써 주시는 거죠. 그죠? 네. 이쪽에서 또 채광이 온다라고 하면 채광에 대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낮은 레벨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딱 잡고 지나가게, 여기도 끝에도 지나갔죠? 지나가고 쭉쭉쭉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살짝 기울인 다음에 탁 끊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삼각형 기울기에 대한 부분 써주죠. 이때 이 써주시고 또 뭐 해야 돼요? 명칭 써야 되죠? 명칭 뽑아주는 거예요. 자, 복잡하게 선이 엉키지 않게 적당히 위아래로 자기가 조절해 가면서 위치를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이쪽에도 채광 기준 레벨을 써야 되죠. 이렇게 좀 뽑아서 좀 길게 뽑았어요. 왜냐하면 글씨가 충돌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쓰겠죠. 채광 기준 레벨. 기준 레벨이 얼마인지 써 주셔야 된다. 이거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채광 일종 사선 글씨를 빨리 썼잖아요.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채자 비슷하게만 보이면 얘는 그냥 채광일조 사선 제한서를 사람이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글씨를 너무 이쁘게 쓰지 않으셔도 좀 압축해서 쓰세요. 그래서 압축해서 높이는 가급적 맞추고 압축해서 쓰시라고. 저는 여기에 뭐라고 썼는지 그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들여다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보죠. 그냥 채광자만 보이면 그냥 무조건 이건 채광일조 사선 제한서를 인식하니까 아무 상관없다. 중요한 건 이 사선에 대한 걸 하나를 그렸을 때 빨리 그려내야 되고 기준점하고 기울기하고 명칭에 대한 게 세트로 딱딱딱 들어가서 누락되는 거 없이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그리는 데 있어서 처음 순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단 밑에 부분에 대한 거 먼저 지반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부에 대한 마지노선 네. 그려주고 그 다음에 측면의 사선을 그려서 이렇게 완성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층가선을 그리는 거죠. 네. 층가선이라는 거는 1층 레벨, 1층 층고는 얼마, 2층 층고는 얼마, 3층부터는 뭐 얼마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그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TC를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TC를 써주는 게 좋다. TC를 쓰는 거는 여기 사선부터 사선의 위치 잡는 거죠. 네. 그 전에 이 지반선 그리거나 이격거리 띄우고 하는 거는 본 작도지에 해야죠. 그래야 일을 두 번 안 하지. 그걸 TC에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죠? 네. 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대지 경계선이고 여기가 대지 경계선이에요. 그러면 이격거리에 대한 얘기가 있었겠지. 얼마 1.5나 2m가 있었겠지. 그죠? 이런 부분들은 다 어디다 해? 본 작도지에다 하는 거야. 해놓고 사선 들어가는 것서부터 이제 TC에다가 해서 사선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층가선에 대한 거 이런 걸 다 TC에서 하시는 거예요. TC에서. 그럼 TC에서 봐봐요. TC에서는 여기 수직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만 해놓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프리로 해도 되잖아요. 이거는 만나는 지 여기다라고 하는 부분은 프리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해요? 이 검토가 끝나면 이제 눌러서 자국을 내 가지고 본 작도지에 자국이 남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리라고 했죠. 자, 눌렀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린다. 이제 그린다. 잠깐만요. 눌렀어요. 눌러서 이제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0.9를 최대한 활용해서 걔를 건물의 외곽선을 그려줘야죠. 자, 보세요.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나가죠. 보여요? 지나가는 거? 지나가죠. 이렇게 그리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여기를 딱 찍고 만나는 점을 찍고 얘를 이렇게 지나가게 그리는 거야. 만나는 점을 딱 찍고 이렇게 그리죠. 만나는 점을 찍고 이렇게 만나는 점을 찍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게 FM이죠. 여기 찍고 이렇게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릴 수가 없어. 네, 이렇게 딱 찍고요. 그리고 흐리게 내가 스케치처럼 했던 거는 가려져서 흔적도 없어. 잘 안 보여. 보여도 의미가 없어. 네, 굵은 선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다고요. 프리로 할 수 있는 건 프리로 하시라고. 괜찮다고. PCG나 본 작도지에 내가 뭘 계획하고 할 때도 살짝 살살 그리는 건 아무 표시가 안 나요. 지울 필요도 없어. 그 두꺼운 선이 지배해 버리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세 줄을 긋는다 그랬죠. 하나, 둘, 세 개. 왜 세 개를 그려요? 처음에 가운데 부분은 층수를 적죠. 네. 5, 4, 3, 2, 1. 5F, 4F. 이렇게. 네. 그죠? 가운데는 이걸 적고요. 그 다음에 레벨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쵸? 레벨. 레벨. 네. 자,
아까 여기 20으로 잡았네. 대충 플러스 18.0 플러스 15.0 플러스 12.0 플러스 9.0 플러스 4.0 5.0 플러스 마이너스 0 이렇게. 그쵸?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그 중앙 부분은 층수가 들어가고요. 측면 쪽으로 레벨이나 또는 이제 층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시면 처음에 내가 위치 잡을 때 약간 측면으로 잡았던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라인에 맞춰서 쭉 그릴 수 있으면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쭉 이렇게 이쪽으로 빼서 가져가게 그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다 레벨을 써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죠. 여기에 맞춰서 가도 상관없다고. 여기서 삐져나오고 그림 바깥으로 나가도 상관없어요. 왜? 가선에 의해서 그 부분이 그 레벨이다라는 표시는 다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그 층고에 대한 치수를 써준다 이거죠. 층고 1층은 5m고요 2층은 4m고요 3층부터는 3m예요 라는 지문 조건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표시된다 이거죠. 이게 세트 그죠? 세 줄이 세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대한 층수에 대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을 그려서 밀도를 높여준다. 그러면 중심이 좀 잡히는 느낌이 들면서 그 부분에 좀 집중도 되고 글씨에 대한 부분도 글씨가 아닌 조금은 더 그림으로 인식되도록 그렇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죠? 네. 그런 다음에 패치를 또 하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패치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홀수 부분은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그죠? 그래도 빨리. 그죠? 이 정도 천천히 가도 그래도 빠르더라. 힘 빼고 지금 그리는 거잖아요. 지금 힘 빼고 그리는 거예요. 왜? 지나면 내가 애써서 그린 그 외곽선, 도물 외곽선이 죽어요. 도물도 지저분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둥만 한번 평면에서 기둥만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죠. 자, 비슷하죠? 간격이요. 스케일 안 돼도 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요령은 자세히 보시면 점을 미리 슬쩍 갖다 찍어요. 이렇게. 네? 그런 다음에 하나가 거졌잖아. 그러면 그 다음 번은 이걸 기준해서 조절을 하는 거야. 조금 좁게, 조금 넓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찍었는데 하나가 좀 이렇게 넓게 그려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살짝 내가 그 부분을 조절을 하는 거야. 그 기준으로 이제 그려지면 되거든. 벽체도 거기와 달라붙고 기둥도 거기와 달라붙으면 되거든. 그죠? 적당히 이렇게 하는 거지. 네? 그리고 얘는 가선이잖아. 본선 그릴 때 또 틀려지겠지. 오차가 또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크게 연연 안 해도 돼요. 요령은 슬쩍 펜을 갖다 대면서 얘를 찍는 거야. 슬쩍. 그리고 너무 많이 간 것 같아. 그럼 안으로 파고 그리고 슬쩍 갖다 대는 거예요. 너무 좁았어? 약간 밀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는 가선이에요. 그죠? 얘는 가선이라서 크게 뭐 이대로 안 그려도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기둥을 그릴 때 이때가 중요하죠. 얘를 길게 뽑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봐요. 그죠? 기둥 두께보다 두 배 많이 길죠. 맞추기가 힘들어 나중에 수직선에서 안 맞아. 차이 많이 나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뭐야? 이 수직선을 받아주려고 하는 거거든. 얘를 받아주려고요.
그죠? 받아줘요. 이렇게. 얘 여기 힘들어. 이렇게 쭉 뽑아놓지 않으면 그리기가 힘들어. 자, 얘는요 아구가 딱딱 맞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얘는 다 지나갔으니까 상관없어. 왜 상관없냐? 벽체가 또 여기서 연장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는 또 먹는단 말이에요. 또 벽체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뽑아주는 거. 그죠? 이렇게 하는 거는 선이 모자랄 가능성이 있어. 네. 근데 얘는 다 지나가니까 그런 염려는 없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 스피드가 빨리 만드는 거예요. 지나가야지만. 그래야 아무 생각 없이 팍팍 지나간다는 거죠. 그죠? 자, 자를 최대한 적게 움직이는 거예요. 올라갈 때 수직선 다 그리고 내려올 때 수직선 다 그리고 수평선도 한 번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지. 그죠? 이게 잘 안 맞잖아요. 자, 크로스 시키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벌써 여기서 막 이게 안 좋은 선들 나오죠? 네, 이게 증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크로스를 시키자라는 거죠. 자, 내가 창문을 여기다 뚫어야 돼. 그럼 절반 지점에서 반 나누고 반 나누고 절반에서 반 나누고 반 나누고 이게 창이 되는 거야. 창이 될 거예요. 자, 창은 어떻게 그려져요? 여기서 외곽선은 기동선하고 연장선으로 가겠죠. 여기도 가는데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요. 네? 그런 다음에 가고 조금 지나갔어요. 보이지 않게 살짝 지나가요. 저는 항상 이렇게 지나가요. 가선을 지나갔다가 그래야 얘를 닫아주기가 편하다 이거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굵은 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닫아주는 거고, 이제 이 골조를 다 그렸어. 그러면 창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창 안 그리는 분들도 있던데 창을 그린다. 역시 골조선에서부터 태워. 표 안 나죠? 자, 이렇게 닫았어요. 창은 가운데 유리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을 하나 더 그림으로써 유리창 같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0.5이기 때문에 쭉쭉 지나가도 선이 0.9보다 얇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편하게 아까 라인은 쫙 보내고 두 번째 라인은 맞춰서 치고 그다음 가운데 선 하나만 찔러주는 거야. 그죠? 그런 다음에 점 찍고 빼고 점 찍고 점 찍고 빼고 점 찍고. 자, 골조하고 개구부는 차이가 나게끔 그려줘야지. 골조하고 개구부는 개구 표시하라는 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창 없이 그냥 골조를 쫙쫙 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위반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합격하신 분은 다른 걸 잘해서 합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걸 해주자 이거지. 그리고 이거를 기본 포메이션으로 해놓으시면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왜? 이거 치수 안 되잖아. 스케일 지금 전혀 안 됐잖아. 전혀 안 되고 그냥 반 나누고 반 나눠서 그냥 창이 들어간다 생각하고 이거 외벽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어려워. 치수 안 진단 말이에요. 스케일 안 갖다 낸다고. 갔죠. 지나갔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심에 맞춰서 지나가고 다 멈춰주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가 돼 있으니까.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크로스가 되게끔 끊어주죠. 그죠? 크로스가 되게끔. 그죠? 보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들 가는 것보다 지나가는 게 훨씬 나아. 들 가는 것보다. 되게 좋아요. 들 가는 것보다 지나가는 게. 진짜 몇 번 나요. 선 이상이 안 지나가면. 자, 끝에 잡았어요. 갔죠. 그죠? 자, 가운데 딱 찍어서
뭐야 이게? 창이죠. 여기 창이죠? 점 찍고 빼고 점 찍고. 여기 지금 가선이 다 있으니까 금방금방 한단 말이야. 근데 확실히 외벽이고 창 모양이 확실히 나죠. 지금 선두께 때문에 대비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쫙 그려놓으면 괜찮아요. 네, 도면 나와 보이고 네, 이게 너무 선이 얇으면 도면 같지 않아요. 그죠? 네, 그냥 이렇게 하면 유리인 줄 알죠. 통유리나 내지는 그 커튼월 네. 이런 표시는 분명히 뒤에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창 사이즈, 일반 실들의 창 사이즈는 그냥 반씩 나눠서 그냥 적당히 때립니다. 네. 그죠? 네. 네, 반씩. 그려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정확한 선으로 그려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다 보면 간격이 어느 정도 나와줍니다. 그죠? 지금 200분의 1로 그리죠? 100분의 1로 그리죠? 200분의 1로, 200분의 1로 그려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작도를 하시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그냥 다 외우죠. 보통 알아서 하시죠. 그냥 저절로 손이 그냥 알아서 가요. 이렇게 뭐예요? 업다운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X 표시하면 되고. 그죠? X 표시. 그럼 뭐예요? 짧은 쪽이 업이겠죠? 긴 쪽이 다운이고 이렇게 표시하죠? 근데 얘가 만약에 1층이야. 1층 도면을 그리고 있어. 근데 지하가 없대. 다운이 표시되면 안 되죠. 근데 그냥 무조건 다운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하가 없는데. 그만큼 또 연습이 됐다는 거니까 연습한 건 인정. 근데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요거 그리는 거, 창문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하지 마요. 연습해서 이게 시간의 구애를 전혀 안 받는 정도까지 이렇게 숙달이 되면 해도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가뜩이나 시간 오버인데 언제 이런 것까지. 자, 이렇게 해서 작도, 선, 두께, 선 그리는 법 얘기했어요.